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언어 한자 자원풀이 위주로 여러분들하고 쭉 학습을 했는데, 물론 뭐 그렇게 자원풀이로 뭐 3천자, 4천자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또 그렇게 막연히 현실과 접목되지 않은 글자만 외우는 것도 조금은 지루하다 싶어서 앞으로는 뭐 태극기라든가 또 산 이름이라든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지명 이야기,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자 학습을 하면서 자원풀이도 겸해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연쇄적으로 외우는 학습 효율은 지난번 자원풀이 방식이 훨씬 나으실 겁니다. 하지만 강의를 들으면서 또 이야기거리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바뀐 방식도 여러분의 흥미를 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바뀐 강의의 첫 번째로 태극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기는 태극기인 줄 알아요. 그리고 태극기를 또 사랑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극기의 의미를 아느냐? 참 다들 몰라요. 뭐 박영효가 뭐 일본에 사실을 할 때 처음으로 그려서 만들었다, 뭐 이런 역사는 알죠. 그런데 태극기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아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태극기에 대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과거 저는 한때 대기업 연수원 강사하고 이런 활동을 할 때 태극기 강사로 유명세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태극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고 계속 여러 가지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태극기, 이 태극기가 이게 클 태자인데요. 사실은 아주 크고 커서 큰 대자 두 개가 쓰인 겁니다. 이 큰 대자의 어원은 큰 대자 두 개입니다. 그래서 큰 대자가 두 개 써 있다고 그래서 큰 대 밑에 두 이자를 썼었죠. 그런데 우리가 언어 한자 처음에 자원학 공부할 때 점주, 이거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있다, 존재한다라는 뜻이죠. 또 있다, 또 존재한다. 자, 그래서 큰 것이 또 있다 해서 클 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크다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다할 극자는요, 나무목에 빠를 극자를 결합시킨 글자입니다. 빠른 글자는요, 자, 이 글자는 완료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태어난 아기의 그 머리와 이렇게 움츠린 몸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완성하다, 완료하다. 처음 태어났으면, 애가 태어났으면 일단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완성은 됐죠. 그래서 이것은 다다라는 뜻인데, 자, 입과 오른손을 뜻하는 또가 붙었습니다. 자, 오른손을 왜 뜻하는지 역시 자원 앞에서 공부를 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말과 행동으로 또자는 오른손입니다. 오른손 집게 모양으로 이렇게 펼친 모양이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뭔가를 또 하고 그래서 거듭되다 반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어떤 일을 완성해서 힘을 모은 거예요. 한일자 무슨 뜻이 있습니까? 모으다, 이루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어떤 일을 완료하기 위해서 힘을 모았다. 그래서 그렇게 언행이 일치가 되니까 일의 진도가 빠르다 해서 빠를 극자입니다. 이 빠를 극에 나무목이 붙으면요, 나무목은 나무도 있지만은 어떤 연장이나 도구란 뜻이 있죠. 그래서 나무로 빨리 무언가를 만들려면 정성이나 여러 가지 방법, 그런 것을 다 해야 된다 해서 다할 극자입니다. 그러면 기자는, 표 기자는 뭡니까? 자, 이거 모방자죠. 배의 모양입니다. 강가에 정박한 배의 모양, 방향타와 방향타와 이거는 어떤 물과 무수의 경계, 그리고 배의 모양. 그래서 이 배는 옛날에는 육지는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길이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돌아가고 우회하고 그래야 되죠. 근데 옛날에 하늘을 날지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강이나 바다 위에서는 사방으로 아무데나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배의 모양을 그려놓고 모방, 내 모퉁이 아무 방향이나 갈 수 있다는 뜻은 모방입니다. 그런 방향을 뜻하죠. 방향을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뭡니까?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깃발언. 방향을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거. 그리고 턱 있잖아요. 옛날에 쌀키,
별을 갖다가 돌이라든가 또 벽껍질 그런 것과 쌀을 걸러낼 때 이렇게 옛날 영화 보면 이렇게 키를 양손에 들고 이렇게 쌀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까분다 그러죠. 이렇게 까불어서 벼하고 벽껍질 뭐 이런 거를 분리해내는 그런 작업을 옛날에 했었죠. 그렇게 또 이런 그 쌀키 같은 것으로 흙을 퍼담거나 그래서 털을 만든다. 그래서 이게 턱이자입니다. 쌀키라는 게 꼭 쌀을 까불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연장이나 도구의 한 방편 내지는 연장이나 도구의 상징으로 여기서 쓰였죠. 자, 그러면은 표 기자는 깃발로서 어떤 털을 가리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표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 깃발을 이렇게 딱 꼽았다. 여기는 우리 땅이라는 어떤 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깃발 언자에 턱이자. 자, 깃발 언자 사람인의 변형이죠. 모방에다가. 자, 여기 보세요. 모방의 사람인. 여기까지 뭡니까? 깃발원. 자, 깃발로서 어떤 털을 상징하는 것. 그것이 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태극기 무슨 뜻입니까? 큰 힘이나 정성, 그런 어떤 커다란 어떤 힘이나 정성이 다 모여서 이루어진 땅의 징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반도가 그렇다는 얘기죠. 큰 기운과 큰 정성을 다해서 이루어진 그런 땅이 바로 그런 표, 그런 땅을 나타내는 표가 바로 태극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태극기 뜻 좀 정확하게 알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태극기의 뜻은 알았고, 그럼 태극기의 사귀의 의미가 뭐냐? 사실 우리나라만큼 국기 뜻과 국기의 의미를 모르는 국민도 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건곤감리. 건곤감리. 이 건곤감리가 뭐냐면요, 지역에서 나온 문양입니다. 지역에는 64개가 있죠. 지역이라는 것은 점서이기도 하고 철학서이기도 하고 동양 정신의 진수를 상징하는 책입니다. 공자님도 가죽끈이 끊어질 때까지 지역을 읽었다고 하죠. 건곤감리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건, 하늘권자입니다. 하늘권자. 그럼 하늘권자는 이 글자 위에 우선 요게 아침조자입니다. 요게 아침조자. 자, 태양이 사방으로, 열십은 사방, 넓은 면적이죠. 그래서 태양이 사방으로 비친다 해서 아침조자인데, 자, 다시 사방, 여러 방향을 위아래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양이 위아래로 그냥 여기저기 사방으로 비춰서 사람에게 빛난다. 그래서 아침에, 즉 해돋을 간자, 이 글자가 해돋을 간자입니다. 해돋을 간. 아침조에다가 열십과 사람인이 보됐죠. 해돋을 간. 그러면 해돋을 간의 변형체자, 사람인자는 이런 모양으로 변형이 잘 된다. 그럼 밑에 뭐가 있습니까? 새을이죠. 새는 뭡니까? 쭉 날아가는 것 뜻하죠. 그래서 해돋을 간에 새을자, 해가 돋아서 새가 날아가듯이 쭉 간다. 그것이 어디냐?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하늘건, 하늘건. 하늘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양을 뜻하죠. 그러면 고는 뭐냐? 고는 흑토의 편신자입니다. 편신자, 바디에 번개가 번쩍 친 모양에서 나왔죠. 그래서 바디에 쫙 이렇게 펼쳐진 거. 그럼 흙이 쫙 펼쳐져 있는 것이 뭐냐? 땅이란 얘기죠. 땅권.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자, 양이죠. 이거는 음이죠. 하늘과 땅, 양과 음의 대표죠. 곤, 다음에 감은 뭐냐? 감은 뭐냐 하면은 구덩이 감자입니다. 흙이 파여 있다. 자, 이 달감자는 입을 벌리고 맛있는 거를 먹는 것, 그런 입 모양이니까 파여 있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흙이 파여 있으면 구덩이가 되고 구덩이에는 물이 고인다. 그러면 이것은 하늘을 뜻하죠. 땅을 뜻하죠. 하늘은 양의 대표죠. 땅은 음의 대표죠. 그런데 이번에는 감은 뭡니까? 물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또 음의 대표예요. 그러면 또 양의 대표가 또 하나 나와야 되겠죠. 흩어질 리. 자, 흩어질 리는요. 왜 흩어질 리가 양의 대표냐면 불을 상징합니다.
뭐든지 불에 타면은 다 흩어져 버리죠. 산화가 되잖아요. 흩어질 리자. 이 글자는 사실은 상형 문자인데 꾀꼬리를 뜻합니다. 꾀꼬리 리자. 꾀꼬리 이거 머리 두자죠. 그 다음에 요거 상체, 다음에 요거 뭐 꼬리하고 발. 그래서 꾀꼬리. 이 꾀꼬리를 뜻하는 글자에 꽁지 짧은 새의 총칭 새추죠. 꽁지가 긴 새는 뭐죠? 새조자를 쓰죠. 예. 꽁지가 짧은 새는 새추자를 씁니다. 그래서 꾀꼬리 같은 꽁지 짧은 새들이 팍 흩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꽁지가 긴 새들은 그렇게 갑자기 확 흩어지질 않아요. 뭐 공작 새들이 때로 있다가 확 흩어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꽁지 짧은 뭐 참새 그 중에서 어쨌든 가장 우리가 귀하게 좀 사람들이 좋아하는 꾀꼬리 놀이를 잘하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꾀꼬리 같이 꽁지 짧은 새들이 흩어진다는 얘기죠. 꾀꼬리 리자는요 떠날 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꾀꼬리 같은 귀한 새가 떠나가면 사람이 아쉽죠. 그래서 원래는 이 글자가 꾀꼬리 리자인데 나중에 이것을 떠날 리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새, 떠나가는 꽁지 짧은 새들 확 흩어지죠. 그렇게 흩어지는 게 뭐죠? 불이죠. 불이죠. 그러면 정리가 됐습니다. 하늘과 땅과 물과 불의 기운, 양과 음과 또 음과 양,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음양의 기운이 다 뭉쳐진 터란 얘기죠. 자, 태극기 다시 한번 설명하죠. 큰 기운이 정성을 다해서 모인 땅을 표시한 그런 깃발 표기자. 그죠? 그게 태극기입니다. 그럼 어떤 큰 기운이냐? 하늘의 양과 땅의 음과 또 온갖 물의 음과 온갖 불의 양. 즉 지구상 또는 우주에 있는 모든 음양의 기운이 전부 다 이 땅에 모여 있고 그 이 땅에 모여 있는 모든 음양의 기운이 모여 있는 터를 상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태극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태극기 명확하게 아셨죠? 전문적으로 고전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는데 이 태극기만 가지고 한 학기를 강의할 수 있어요. 제가 대학 특강도 많이 다녀왔고 기업체 연수원 이런 데서도 많이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 태극기 이렇게만 알아도 훌륭한 겁니다. 태극기가 뭐냐? 건공감리가 뭐냐? 건공감리가 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역사라든가 이런 산, 지명 이름 사실은 사람들이 몰라요. 부산에 뭐 구덕운동장이 있다. 그 구덕이 왜 구덕인지 또 서울에 방학동이 있다. 그게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의 방학인지 그래서 거기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하고 상식이 되고 지식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흥미까지 유발할 수 있는 내용들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